우리는 날마다 여러 사람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삶이 더 밝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반면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들의 어두운 감정이 나에게 스며들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느냐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오래전부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그의 말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기도 하고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부정적인 관계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말투, 행동, 가치관, 심지어 습관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사회적 동조로 설명되며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조율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동조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자신도 모르게 짜증스럽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전염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정서와 태도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짐 노는 우리는 함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가까운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비관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면 나 역시 행복해질 확률이 15%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예시입니다. 행복은 전염되며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로 쉽게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 나 또한 비슷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이 전염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 행복과 긍정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열정과 동기부여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재정비하거나 더 높은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건강 습관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수록 본인도 같은 식습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비슷한 습관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면 그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가까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은 인간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라면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변을 둘러보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곧 나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관계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방향성을 찾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운 관계가 우리를 지탱하기보다는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의 원인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란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키기보다는 상처를 주거나 삶의 활력을 빼앗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자신을 탓하게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라는 말을 들을수록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학대의 일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이어진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해로운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관계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비판. 상대방이 늘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사소한 실수도 과도하게 비판한다면 이는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비판이 건설적이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면 관계의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둘째, 지나친 의존 또는 통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한다면 관계는 건강한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감정적 소모.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기운이 빠지거나 감정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는 부정적인 관계의 경고 신호입니다. 관계는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어야지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갈등의 반복. 같은 문제로 반복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방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무시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자신감 부족과 자기회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는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관계에 갇혀 지내다 보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를 극복하려면 이를 개선하거나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그 관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보세요. 상대방도 문제를 깨닫고 변화를 원한다면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정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넷째,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심리 상담가나 코치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째, 건강한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나를 갉아먹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단순한 연결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건강한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탱해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 건강한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 가치관, 감정을 존중하며 이를 강요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은 관계의 기본이자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솔직한 의사소통. 건강한 관계는 솔직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구축됩니다.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솔직한 대화는 갈등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지지와 격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목표와 꿈을 지지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균형과 독립성. 좋은 관계는 상호 의존성과 독립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균형을 이룹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관계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관계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청의 자세를 키우세요. 좋은 관계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태도는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며 상호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세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수십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형성하는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성장과 행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나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건강한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다뤄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행복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관계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하며 심지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함께 도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질 높은 관계가 삶에 가져다 주는 깊은 의미와 행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삶을 결정짓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잘못된 관계는 내 삶을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식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됩니다.